포항시가 국내 최초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산업을 국가 미래성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특화단지에 포항시가 지정되면서 포항은 2차 전지, 바이오 특화단지에 이어 3관왕을 달성했는데요. 미래 먹거리의 초석인 신성장 산업을 선제 육성한 포항시의 노력이 괄목할 만한 성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포항시를 국내 최초의 수소 특화단지로 지정했습니다. 수소 특화단지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28만여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되며 수소 연료전지 생산 수출 거점으로 글로벌 수소 시장을 선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는 2028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구축 사업으로 기업 지원 핵심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이후 2035년까지 수소 연료전지 부품 소재 기업을 육성하는 등 수출 산업화에 필요한 역량을 결집합니다. 이에 수소기업을 유치하고 소부장 연계 강소기업을 집중 육성해 연료전지 부품 소재 국산화율 100%를 달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는 이번 수소 특화단지 지정으로 수소 연료전지 클러스터 조성에 필요한 예산과 신속한 인허가 등의 지원을 받으며 수소기업 유치 활동에도 더욱 박차를 가합니다. 또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공동 R&D 발굴 지원, 기술 사업화까지 지원하며 지역대학은 수소 특화 전공 개설로 입주기업 수요 맞춤형 지역 특화 인력 양성에 거점이 될 전망입니다. 세계 속의 포항, 글로벌 무대에 우뚝 선 포항의 모습 전해드립니다. 포항시가 해외 투자 유치 확대와 신산업의 시정 접목,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목표로 서유럽을 방문했는데요. 이후 시는 서유럽 출장 성과를 공유하며 포항의 미래 신산업 육성에 추진 동력을 강화했습니다. 포항시가 10월 27일부터 11월 3일까지 8일간 지역 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과 미래 핵심 신산업의 시정 접목 및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서유럽 출장에 나섰습니다. 시는 이번 서유럽 방문이 글로벌 마이스 산업 중심 도시로 성장할 포항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신성장 산업의 글로벌 초격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확장의 기회가 됐다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포항시는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된 제28차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 2024 코리아 비즈니스 엑스포 비엔나에 참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했습니다. 이후 30일과 31일에는 스위스 바젤시와 바젤란트주를 방문해 글로벌 파트너십을 확장하며 포항시 바이오 산업 발전 방향을 모색했습니다. 또 시는 세계적인 국제기구들의 본거지인 오스트리아 빈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에 나서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와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초석을 마련했습니다. 유엔 산업개발기구 유니도 본부와 유엔 환경계획 유네프 제네바 사무국에서는 이들 기구가 주최하는 국제회의에 포항 개최 방안을 제안했고 다보스 포럼을 주최하는 세계경제포럼 조직위원회와의 면담에서도 포항의 국제회의 유치 역량을 적극 소개했습니다. 포항시가 경북도와 새로운 미래 100년을 준비하는 인공지능 혁신의 본격 시작을 알리며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AI 혁신을 선도하는 새로운 지방시대, AI 선도도시 포항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는데요. 우리시가 가진 잠재력으로 치열한 글로벌 시장에서 AI 산업 주도권을 선점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8일 포항시는 경북도와 공동 주관으로 AI 선도도시 경북 포항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기업 등이 한자리에 모여 인공지능 혁신 비전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이날 인공지능 산업 혁신 방안과 정부의 국가 AI 전략 정책 방향 대응 전담 조직인 경북포항 AI 혁신위원회가 출범식을 가졌고 민간 중심의 인공지능 산업, 기업 간 연계 협력을 위해 56개 기업이 참여하는 경북포항 AI 기업 얼라이언스도 함께 발족했습니다. 시는 지역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2차 전지, 바이오와 함께 인공지능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다할 방침입니다.
문화도시 포항의 융합예술주간 제6의 섬이 지난 10월 25일부터 포항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움직이는 대형 휴머노이드 형태의 조각, 이아피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이 공개됐는데요. 포항만의 아트앤테크 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가 붙는 모습입니다. 포항시는 지난 8일과 9일 포항해상공원에서 그랜드 로보틱 퍼포먼스 이아피 희망이 뛴다를 공개했습니다. 이 작품은 포항문화재단 문화도시센터의 특성화 사업으로 포항과 프랑스 작가들이 협업해 제작한 움직이는 대형 휴머노이드 형태의 조각 이아피의 탄생과 의미를 뮤지컬 퍼포먼스로 구현한 작품입니다. 아울러 공연과 함께 포항 아트앤테크 문화산업 클러스터 구축을 향한 비전 선포식도 진행됐습니다. 클러스터는 예술과 기술이 융합한 융합예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문화산업 성장을 도모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포항시가 10월부터 내년 3월 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사업을 본격 추진함에 따라 10월 28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결의대회를 갖고 재선충병 방제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포항시는 시청사 행정동 2층 로비를 시민과 함께하는 민원 소통 공간으로 새롭게 리모델링했습니다. 기존 임시 민원 상담장 리모델링으로 시는 넓고 쾌적한 환경의 상설 민원 상담장을 조성했으며 이곳이 시민들의 새로운 소통 휴식 공간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30일 2024년 제2차 포항 영일만항 경쟁력 강화 사업 심의위원회를 가지고 영일만항 신규 물동량 창출 및 항만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영일만항을 이용한 52개 업체에 대해 8억 7천만 원의 인센티브 지원 사항을 의결했습니다. 지난 31일 포스코 국제관에서 포스텍 주관 양자대학원 개원식이 열렸습니다. 이곳은 양자 정보과학 분야의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최고급 전문 인재 양성이라는 목표로 운영됩니다. 또 이날 고려대, 카이스트, 포스텍과 한국양자산업협회는 양자과학기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일 포항시는 지역사회와 대학 동반 성장에 기반이 될 지역, 대학 협력 실무 추진단을 발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가졌습니다. 실무 추진단은 지역 대학 간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변화한 대학 지원 체계에 발맞춰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협력 방안을 모색합니다. 포항시는 5일 국회 도서관에서 영일만에서 북극까지 포항 북극해를 열다를 주제로 북극항로 거점 항만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에서는 포항 영일만항의 잠재력을 재조명하고 영일만항이 북극항로 거점 항만으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역할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7일 영일만 산단에서 연산 550톤 규모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 실리콘 음극재 공장 상하 공정 종합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장 준공은 투자 계획 중 1단계로 포스코 실리콘 솔루션은 2030년까지 연산 2만 5천 톤의 실리콘 음극재 생산체제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7일 해병대와 상생 일자리 협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해병대 구성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도와 우수 인력이 지역에 정주하도록 하는 데 상호 협력합니다. 포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경상북도, 포스텍과 함께 7일부터 9일까지 2024 바이오 미래기술 혁신연구센터 국제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된 이 심포지엄은 차세대 바이오 소재 및 혁신적 치료기술을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포항시가 8일부터 10일까지 철길숲 오크광장 일원에서 제4회 포항 건축문화제를 열었습니다. 자연의 건축을 더하다라는 주제로 열린 행사에서는 건축 작품 전시,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돼 시민들이 함께 건축 문화를 즐겼습니다. 지난 8일 흥해읍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내에 위치한 경상북도 동부청사에 이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경북 동부청사는 신청사에서 한층 향상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2024 구룡포 해양 미식축제 마켓 피어나인이 개막했습니다. 더욱 다채로운 미식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문을 연 마켓 피어나인 11월 2일 개막 후 첫 주에 이미 방문객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요. 다양한 먹거리는 물론이고요. 매주 말 펼쳐지는 공연, 문화 행사도 축제를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이번 축제는 12월 15일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후 4시에서 10시 구룡포 아라광장 일대에서 열리는데요. 구룡포의 풍부한 미식과 관광 자원 한 달여간 마켓 피어나인에서 마음껏 즐기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